네, 주식명가 2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나왔었던 이 딥시크 이슈로 우리 국내 증시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FOMC 금리 동결 이후에 시장에서는 또 어떤 반응들을 보이게 될지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시장 전략 2부에서도 탄탄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있어서도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실시간 참여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102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전화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시청하시면서 또 고민되는 종목 참여 남겨볼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또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2부 역시나 꽉 찬 50분으로 채워봐야겠죠. 엄청난 분들 모셨습니다. MTNW 또 베스트 위원님들이십니다. 한선호 위원님, 김도영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연휴 그래도 마지막 날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든든한 마음이 드는데 시장에 대한 궁금증부터 좀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큰 그림 살펴봐야 될 텐데 먼저 우리 한선호 위원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내 증시 상반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궁금한데 지금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실까요? 일단 어제 있었던 FOMC부터 해서 환율적인 측면을 좀 저는 가장 집중해서 좀 살피셔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일단 상반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다음 머스크 이 트레이드가 저는 좀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FOMC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FOMC 결과가 사실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좋다라고 또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인플레이션이 이제 연준에서 목표했던 2%대 여기에 이제 좀 취합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 문구를 좀 삭제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소 높게 머무르고 있다라고 좀 정정을 했어요. 이게 좀 매파적으로 좀 이렇게 바뀐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뭐 지금까지 나왔던 소비자 물가 지수들 보면 충분히 파월 의장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바뀌어갈 거냐?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화석 연료에 대해서 더 많이 이제 개발하고 생산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지금 브렌트유랑 그다음 크루드 오일, 이 오일 가격인데요. 오일 가격이 최근 시세 대비 한 10% 정도가 쭉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이제 근원 CPI를 더한다라면 이 에너지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에너지 관련해서 내려간다라면 CPI가 충분히 잡혀 나갈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CPI, PPI 또 뭐 고용 실업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3월에는 좀 파월이 말을 한번 바꿀 것 같아요. 그때 돼서는 뭐 점도표상 뭐 4번에서 2번이 아닌 또 2번에서 3번, 4번까지 다시 올린다라면 충분히 금리적인 부분은 시장에 안도를 좀 내실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리고 어제 최근에 우리가 연휴 기간에 있었던 중국에서 AI, 딥시크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좀 크게 흔들렸어요. 이럴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나왔던 챗 GPT요. 이거보다 훨씬 20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으로 개발을 했고 또 최고 AI 가속기 칩이라고 불리는 H100으로 이렇게 트레이딩한 게 아니라 H800 어떻게 보면 좀 저용량, 저사양 칩인데 이걸 가지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시대가 좀 좋지 못했던 거라고 보여지고 저는 그렇지만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는 좀 잡아주는 효과, 흐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하락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또 소폭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현재 나스닥 선물 지수도 상승하고 있는 걸 봐서는 어제 하락분 정도는 되돌릴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 그렇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자, 물론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주목을 해봐야겠지만 그래도 3월 FOMC에서는 조금 더 금리 인하의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또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면 기대감을 갖고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는 우리 김도영 위원님과도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단기적으로 증시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단기적으로 이제 트럼프발 에너지 패권 전쟁의 흐름이 어디까지 강도를 높이느냐 주목도를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 에너지 산업에 대한 패권 전쟁은 AI 산업에 대한 괄목할 만한 성장 포인트를 보여주면서 에너지에 대한 쇼티지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첨단 산업의 확대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프라에 대한 것에 대한 니즈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력, 그리고 통신, 그리고 AI 하드웨어 쪽에 대한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이 어디 있냐라고 한다면 저는 1분기 그리고 상반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 수출주들에 대한 주도적인 성장, 한마디로 전력, 그리고 조선, 그리고 화장품, 반도체 이쪽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우상향 포인트를 조금 더 가지고 가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추가적으로 핫섹터,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산업들이 있습니다. 그 산업은 바로 로봇과 우주항공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니즈가 더더욱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연휴 동안에 딥시크 관련된 이슈가 터졌어요. 자, 딥시크가 오픈 AI와에 대한 경쟁 구도를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투자 자금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중국과 미국에 대한 AI 산업에 대한 경쟁 구도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 밀리게 되면 미래 먹거리에 대한 것을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저는 오히려 이번 딥시크와 오픈 AI 경쟁 구도가 이쪽 AI 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유치로 확대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우리가 이쪽 AI 산업의 대장주, 한마디로 SK하이닉스의 흐름의 주목도를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딥시크의 발표에서도 향후 2026년, 올해가 아니에요, 내년이죠. 내년, 내후년에는 HBM 관련된, 커스터마이징 HBM 관련된 이슈가 더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점과 GPU와 HBM에 대한 가속도가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차트 하나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SK하이닉스를 제가 1월 3일 날 오전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17만 원대 극초반에서부터 22만 원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까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연휴 동안에 엔비디아의 급락으로 인해서 이쪽 국내 반도체 섹터도 조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둬야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SK하이닉스 이번에 영업이익 8조를 돌파하면서 명실상부 국내 반도체 탑백인 것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눌림에 대한 구간에서 제 공략에 대한 포인트 또는 비중에 대한 확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 20만 원대까지 빠진다라고 한다면 추가 비중 확대를 노려보면서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전고점 24만 원까지 여전히 목표 가격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장 우리 시장에서는 이 AI 산업 관련해서 패권 전쟁들을 좀 주목을 하면서 그 동향에 맞는 전략들을 세우는 게 우선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시황 전략 챙겨봤고요. 이제 긴 연휴를 마치고 이제 내일이면 우리 국내 증시도 문을 여는데 분명 우리 두 위원님께서 눈여겨보고 있는 유명한 업종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챙겨볼까 하는데 먼저 우리 한선우 위원님께서는 어떤 업종을 지금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많은 업종이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로봇 쪽을 좀 보기로 했습니다. 네, 로봇 쪽을 제가 12월부터 해서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려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CES 2025 관련해서 우리가 접목해야 될 업종이 로봇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때 제가 이제 하이젠 RNM을 말씀드리고 무려 350%가 좀 올라갔습니다. 대다수의 로봇 종목들이 100에서 15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이젠 RNM이 가장 높았고 사실 지금까지 올라온 수치만 보면 로봇 종목들이 다소 아찔한 구간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고점 대비해서는 이제 눌림이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저는 지분 투자 관련해서 이슈가 조금 더 진행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매입하면서 자회사 편입을 했죠. 그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이 약 5조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엄청난 상승 시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본다라면 이제 대기업인 포스코 또는 LG, 두산, SK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분 구조를 차례대로 한번 살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SK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은 최근에 상장된 시메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시메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SK 관련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고, 또 여기에서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도 관련 종목들이 좀 몇 개 있는데 이게 로봇과도 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SM코어라는 종목이 있고 또 티라유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티라유텍의 지분이 15% 정도가 있었는데 이거는 12% 정도를 LS 일렉트릭, LS 역시 대기업이죠. LS 쪽으로 좀 매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 로봇 쪽에 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포스코에서 앞으로 조금 더 저는 지분 투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LG 역시 너무나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LG가 이미 보유했던 로보스타, 그다음 로보티즈가 있죠. 액추에이터 관련해서는 정말 강세를 보이고 있는 회사가 하이젠 RLM 그리고 로보티즈 두 개 회사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또 미국 기업 및 베어 로보틱스의 지분을 추가로 30%를 매입하면서 지분율이 5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미국에 있는 자회사를 하나 또 편입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업에서 계속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고 지분을 가져가고 또 계속해서 투자 소식이 있다라면 저는 로봇 관련 종목들이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업종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해서 보는 회사는 이 클로봇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미국에 있는 현대차에서 자회사로 편입을 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인데 여기에서 발표된 4족 보행 로봇 스팟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을 이제 이 클로봇 자회사 로아스에서 이거를 총판 유통권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클로봇에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를 본다면 이 소프트웨어 쪽이 있어요. 클로봇이 전담하는 건 소프트웨어인데 여기에서 소프트웨어를 판매에 그치는 게 아니라 판매하고 난 뒤에 10%의 유지 보수 비용까지 받게 돼요. 그래서 확실한 캐시카우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도 방송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선 우리 한선호 위원님께서는 로봇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셨죠. 국내외 이런 빅테크 기업들, 대기업들이 관심과 투자 소식 속에서 로봇주들이 또 강하게 반응을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관심 갖고 또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도영 위원님과도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연휴 기간 동안 또 마음이 바뀌실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또 한 섹터를 보고 계실 수도 있고 궁금한데 어떤 섹터를 유망하게 보고 계실까요? AI 산업에 대한 경쟁 구도가 더욱더 확대되면은 인프라에 대한 니즈를 더욱더 높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딥시크가 전력에 대한 것을 줄인다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단기적인 그런 사업에 대한 구성이 아니고 어느 한 군데 한마디로 우리가 이 AI라고 하는 것을 그냥 검색이라든지 아니면은 레포트를 쓰는 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발전되고 이것이 로봇과 자율주행 우주항공 모든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측면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앨런 머스크의 로보택시는 6월 달에 상용화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상용화에 대한 것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 전력 섹터의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그 전력 쇼티지 이제 미국의 LA 산불 그리고 기존 노후화된 전력 설비에 대한 전환 포인트 여기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추가적인 성공 가도가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이 전력 이제 부족 현상은 2027년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대표적인 종목이 HD 현대 일렉트릭이죠. 제가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10월 28일 날 다시 한번 HD 현대 일렉트릭을 추천을 드리면서 목표 가격을 44만 원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설 연휴 전에
다시 한번 갭 상승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면서 45만 원 터치까지 나타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실적에 대한 것이 이제 더욱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작년 4분기에 대한 실적 이연이 나타나면서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장대 음봉으로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연되는 실적을 올해 받아낼 수 있다,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과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포인트가 굉장히 잘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목표 가격이 44만 원이었는데 돌파가 나타났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지금 현재 자리는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끌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47만 원까지 홀딩적인 전략을 안내를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사실 HD 현대 일렉트릭이 계속 고점을 갱신하다 보니까 나는 조금 차트적으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재룡전기 올해 1월 16일 날 안내를 드리면서 정확하게 골든 크로스에 대한 저점을 형성하는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소형 변압기에 대한 것도 폭발적인 수출 데이터에 대한 것을 보여주면서 실적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점은 이전에 있었던 이 자리라고 하는 6만 원에서 6만 1,000원이라고 하는 이 돌파 여부에 주목도를 높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5만 원대 초반에서 공략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유롭게 7만 원 언저리까지 조금 더 홀딩적인 측면으로 대응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내시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 중 하나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홀딩 전략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 인프라의 중요성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확대, 기타 등등의 이유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겠다 들어봤으니까요. 이런 전력 섹터에 있어서의 꾸준한 관심 필요하겠다. 이 전략도 함께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두 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유망한 업종과 섹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관심주는 말미에 공개될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야기 나누면서 실시간 참여 많이 들어와 있는데 참여 방법 확인하고 전략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자, 그럼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고영을 문의 남겨주셨고요. 지금 매수가가 2만 원, 비중은 30%인데 최근에 뇌수술 의료 로봇 FDA 승인을 받았다 하면서 급등 흐름을 보이긴 했지만 아직도 매수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자, 고영 우리가 어떻게 전략 챙겨보면 좋을지 우리 한선우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략도 어떻게 챙겨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조금 매수가가 높긴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이슈가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로봇에서 의료용 로봇 쪽으로 지금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데 고영 정말 탄탄하고 너무나도 좋은 회사예요. 반도체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실적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캐시카우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발표됐던 미국 FDA 승인을 받았죠. 의료 로봇이.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판매 실적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 단기 파동이 상당히 많이 올랐음에도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아직 매수가가 오지 못해서 조금 답답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1차 파동이 지나고 조금은 눌림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는 목표가 2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가격대의 구간 또 조금 더 높게 줘서는 멀티플을 2만 3천 원 정도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비중이 30%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하지만 2만 원 이상은 충분히 호가를 기다려볼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추가 매수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매수가인 2만 원 이상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다 들어봤으니까요. 지금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고 조금 더 차분하게 주가 움직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를 주셨고요. 매수가가 5만 원, 비중은 100%입니다. 지금 HLB가 종가 기준으로 79,100원인데 엄청난 수익 구간이시거든요.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하다.
궁금하다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자, 우리 이번에는 김도영 위원님과 함께 전략을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언제 파는 게 좋을까요? 5만 원이면은 굉장히 이제 잘 매수를 하신 그런 구간인데, 이전에 가격에 대한 상승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나타났던 그 가격대까지 언제 올라갈 것인가, 이것을 좀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HLB가 미세 체열 도구 렌싯이라고 하는 제품을 FDA 이제 판매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다라고 하는 것이 주된 투자에 대한 포인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 있는 이제 장대 음봉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 구간에 있는 장대 음봉이 이제 FDA 승인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을 소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후의 흐름은 조금 심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수하신 지 꽤 되셨을 거예요. 따라서 지금 차트를 주봉으로 변화를 줘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동사에 대한 흐름에 대한 그 흐름이 5만 원에서부터 지금 이제 수렴하는 구간에 대한 흐름까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8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에 대한 안착 여부, 그리고 이후에 알테오젠을 필두로 해서 국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9만 원대까지의 상승 여력을 좀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FDA 승인 이후에 대한 흐름 안에서 지금 비중을 100%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전략이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구간에 대한 전략으로 이제 비중에 대한 것을 조절하시면서 투자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수익에 대한 극대화 전략을 꾀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 가격은 9만 원, 그리고 2차적인 목표 가격은 10만 5천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미 엄청난 수익권이시긴 한데요. 목표가에 대한 문의를 남겨주셨는데 1차로는 9만 원까지 그래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하니까 지켜보시고요. 비중 관리하면서 2차로는 10만 5천 원 이렇게 목표가 라인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채팅창으로 남겨주셨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을 주셨고요. 매수가가 37만 6천 원, 비중이 3%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많이 이탈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비중이 3%이거든요. 추가 매수 시점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추가 매수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타이밍이 또 적기가 될지 우리 한선우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2차 전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린 뉴딜 정책 관련 종목들이 안 좋은 시세를 보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더 이상 내려갈 가치가 있냐? 저는 정말 없다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런 기업 밸류 가치가 있는데 그거 이하 내려가기에는 이제는 정말 더 어려운 가격 구간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IRA를 정말 폐지하고 전기차 보조금을 조금 더 낮춘다라고 해서 여기에 크게 악재를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도 2차 전지에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값싸고 좋은 배터리를 개발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거기에 맞게 포스코 퓨처엠도 충분히 다각화 변화를 좀 주면서 앞으로 배터리 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요소를 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최근 계속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더 내려갈 수 있는 우려, 그런 부담감이 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봉으로 봤어도 이전에 크게 상승되기 전 거품이 사실 크게 끼었던 가격, 그 가격은 이제 어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악재가 발생되더라도 조금은 저는 둔화될 것이고 조금 긍정적인 호재 소식에는 충분히 반응을 하면서 상승 모멘텀은 좀 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비중이 3% 정도로 너무 낮으세요. 그래서 비중 10%까지는 저는 끌어올릴 수 있는 충분히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되고요. 7% 정도 매입을 하신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단가보다 훨씬 더 낮출 수 있고 그 뒤에 투자 전략을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 저는 다음 주 정도에 한번 7% 정도 비중을 늘려보시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은 다음 주 정도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서 비중을 10%까지 맞춰볼 수 있겠다. 매수 단가 낮추는 전략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또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유튜브로 문의를 남겨주셨고요. 재룡전기를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54,000원, 비중은 10%인데 매도 시점 궁금하다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종가 보니까 61,000원 종가 보여지고 있죠.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요. 자, 어떤
어떤 타이밍이 또 적절한 매도 타이밍이 될 수 있을지 우리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딱 우리 위원님 순서에서 문의가 들어왔어요. 저희가 매도 타이밍 언제로 노려봐야 될까요? 재롱전기를 제가 이제 5만 원대 초반, 5만 4천 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한 15%에서 17% 정도에 대한 수익을 좀 보고 계시고 있는 그런 흐름. 그런데 이제 전일자, 우리 연휴 동안의 미국 시장에 대한 하락, 그 안에서 에너지 섹터, 전력 섹터에 대한 조정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조금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재룡전기의 수출입 데이터상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만 4천 원 구간이면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이 구간에서 제가 계속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6만 원대의 그 지지 여부, 여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대한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트적으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예요. 이제 전 고점과 이번 고점을 연결하는 선과 이제 컵에 대한 모습과 이제 손잡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6만 원에 대한 가격을 하회한다라고 해도 저는 여전히 홀딩적인 측면 또는 비중 확대에 대한 전략을 안내를 좀 드리고요. 저는 이 구간에서 6만 8천 원 구간까지 1차적인 목표 가격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재룡전기에 있어서 꼼꼼하고 세심한 가격 전략까지 챙겨봤으니까요. 내용을 잘 참고하시면서 매도 타이밍 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온코닉 테라퓨틱스를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지금 23,300원, 비중은 40%인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종가로는 14,43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우리 또 한선호 위원님과 함께 전략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40%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단가 자체가 조금 높으신 편이라서 조금 안타깝네요. 사실 이 종목은 1월에 초에 저도 많이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때 당시 이슈는 이거였어요. 지금 시청자분이 2만 원대에서 매수하셨던 건 JP모건 바이오 헬스케어에 출시한다, 진행해서 나간다 이런 이슈에 기대감으로 좀 올라갔던 건데 그 뒤로 거기에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좀 빠르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제 온코닉 테라피틱스에서 하고 있는 자큐보 이게 지금 신약, 국내 신약 37호 신약이거든요. 그래서 위역류 식도염을 잡는 그 약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서 먼저 HK 이노엔에서 나왔던 K캡이라는 그 약품이 있었죠. 그 뒤로 자큐보가 지금 뒤를 잇고 있는데 HK 이노엔이 최근에 이렇게 소송이 좀 걸리면서 조금 시끄러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코닉 테라피틱스에서 나오는 이 자큐보가 조금 저는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차트 흐름을 봐서라도 충분히 물론 저점을 낮췄다라는 건 상당히 안 좋아요. 여기서 보시면 주가라는 건 어쨌든 저점을 유지해야 좋겠지만 이 저점을 한번 깨고 내려간 지점에서 다시 턴어라운드를 해서 반등을 하지만 우리 금요일이었나요? 이제 마감한 날 이날 급등 시대가 한번 있었습니다. 20% 이상 이렇게 올라왔던 시대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크게 시대를 상방을 유지를 못했다라는 건 아무래도 위에 있는 21선이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살피셔야 될 거는 이 21선 돌파 여부, 위에 보이시는 이 파란색 선이에요. 이 선을 캔들이 잘 돌파해서 올라간다라면 어떻게 보면 2만 원 정도의 단가는 이 제약바이오 종목에서는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단가이기 때문에 21선 돌파 여부를 잘 체크하시고 21선 돌파해서 2만 원 가격 구간에 오신다면 1차적으로 비중을 좀 덜어내는 것을 먼저 목표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1월 21일에 있었던 13,200원 여기 가격은 웬만한 시장의 급락이 있지 않고서는 내려가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은 21선을 돌파를 해주는지 여부를 좀 주목을 하면서 2만 원 근처 부분까지 올라와 준다 싶으면 그때는 좀 비중을 축소해가는 전략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또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은 퓨란티어를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9,600원, 비중은 25%인데 지금
종가가 26,400원이거든요.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올까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이번에는 김도영 위원님과 함께 전략을 좀 세워볼까 합니다. 매수가 부근까지의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피런티어가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 대장주였죠. 11월 달에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좀 보여줬던 그런 종목인데 이후에 11월, 12월 달에 대장이 SOS랩으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에 대한 탄력이 조금 둔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산업적으로 이제 그 테마, 섹터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앨런 머스크가 추구하는 로보택시가 6월 달에 상용화, 제대로 된 발판에 발을 디딘다라고 한다면 FSD 관련된 특히 이제 앨런 머스크가 자율주행에서는 카메라 쪽에 대한 니즈를 굉장히 강하게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런티어가 이쪽 자율주행용 센싱 카메라 공정 장비에 대한 것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제는 조금 차트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제가 피런티어 같은 경우는 12월 12일 날 개인적으로 이제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목표 가격을 31,000원 정도를 안내를 드렸던 그런 종목이에요. 지금 매수에 대한 단가가 29,600원이면 계속해서 이 윗꼬리가 달리는 그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차트에 대한 흐름을 본다라고 했을 때 11월 달에 상승에 대한 여력을 보여준 이후에 60선에 대한 자리가 깨진 적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 자율주행에 대한 것, 제가 아까 전에 시황에 대한 흐름을 안내를 좀 드리면서 우리나라 수출주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핫한 테마는 로봇과 우주항공, 자율주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피런티어에 다시 한번 재도약에 대한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는 6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좀 바뀔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3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계속해서 저항적인 선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3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이번에 다시 한번 트라이가 된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트라이를 보여준 것이 한 3번째 진행이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목표 가격을 3만 원 돌파 이후에 대한 흐름에 기대감을 높이자라고 말씀드리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1차적인 목표 가격은 3만 원 그리고 6월 달 언저리까지 상반기를 노리고 대응하신다라고 한다면 목표 가격을 3만 8천 원까지 상향 조정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건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비중이 25% 구간에서는 3만 원 구간까지 올라왔을 때 비중을 한 20% 정도까지 줄이면서 전략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그런 매매 방식을 통해서 대응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장기적인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을 다 짚어주셨는데요. 단기로는 3만 원, 장기로 본다 하면은 3만 8천 원까지 노려볼 수는 있지만 비중은 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은 전화로 또 문의를 남겨주셨는데요. 이엔스를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4,000원, 비중은 20%인데 2월에는 익절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CDMO 그리고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인데 이엔슬 저희가 2월에는 또 어떤 상승세를 노려볼 수 있을지 우리 한선우 위원님과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에는 목표가 좀 높이 잡아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1월에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시청자분께서 거의 매수가 근처까지 왔던 걸로 보여지는데 저는 사실 이 종목을 12월부터 공략을 해서 제가 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해서 기분 좋게 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드릴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엔셀 저는 너무 긍정적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셀트리온 인사들을 영입하면서 회사가 조금 더 홍보에 나서고 그다음에 전략 실장까지 이렇게 영입하면서 조금 더 신약에 대한 모멘텀을 증가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2월 21일 날 이제 첨생법이 아마 개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줄기세포 관련한 종목들이 아마 시세몰이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중에 이엔셀이 단연 저는 시장의 화두가 될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을 이제 미국에서 앞으로 생물보안법 이것도 계속 중국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높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엔셀은 물론 2월에 우리 시청자분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너무 좋겠지만 2월이 꼭 아니더라도 3월, 4월까지 아마 진행이 된다라면 이엔셀에서 보다 좋은 가격 구간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되니까 너무 이거 매수가에 딱 왔다라고 해서 정리하기보다는 저는 앞자리 3 이상은 충분히 호가할 수 있는 그러한 바이오 기업으로 보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힘내서 이 종목 3만 원 이상 올라가는 그날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엔셀은 조금 더 차분한 마음으로 주가 움직임을 지켜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2월 중에 기회가 오면 좋겠지만 그 이후를 내려다 본다 해도 3만 원까지의 목표가 잡아볼 수 있겠다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넥스트 칩을 주셨고요. 매수가가 14,000원, 비중은 20%인데 손절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지금 종가가 11,790원인데 반도체 관련해서 또 고민이 많이 깊어지는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넥스트 칩 손절이 필요할지 우리 김도영 위원님과 의견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실까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지금 약간 좀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주는 것은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핫한 섹터라고 표현드리는 자율주행과 로봇과 우주항공 이쪽에 대한 것은 약간 트레이딩, 매매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적인 관점으로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넥스트 칩이 1월 13일 여기에서 약간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약간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던 것은 ISP 관련된 이슈가 좀 주목도를 높이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그 칩 관련 이제 그 수주 관련된 이슈가 조금 터져 나오면서 변동성을 좀 확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수급적인 측면이 조금 부족하게 나타나면서 차익 실현 매물로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자율주행 칩에 대한 납품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산업적인 측면을 감안한다면 이 구간에서 12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매수에 대한 단가가 14,000원 구간이다라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비중이 지금 현재 20%이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 대한 것을 권유드리기는 조금 힘들고요. 121선 한마디로 11,000원 정도의 지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는 지금 벌써 4영업일 연속으로 음봉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 전에도 사실 좀 빠진 거나 다름없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기술적으로 좀 반등에 대한 시그널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가 조금 아쉬운 것은 칩스 미디어라든지 텔레칩스의 흐름과는 조금 대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저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이전 고점인 15,000원 언저리 한마디로 15,000원 돌파가 나타나느냐 아니면 그 구간에서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실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지금 전략을 좀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6월 달에 있을 일론 머스크의 FSD 관련된 이슈가 조금 빠르게 시장에서 강타를 좀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 저는 조금 더 홀딩적인 측면을 진행하시면서 14,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서는 비중을 소폭 축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고점에 대한 트라이를 좀 진행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넥스트칩 11,000원 부근에서의 지지 여부도 확인해 봐야겠지만 1차적으로 15,000원 부근까지의 반등 여력을 좀 노려보자. 그리고 그 부근까지 도달한다 싶으면 비중을 축소하면서 전략적으로 끌고 가보자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로 상담 들어와 있고요. 한국가스공사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45,400원, 비중은 15%인데 손절이 필요할까요? 라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종가를 보니 35,050원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거든요. 지금 매수가를 거의 10,000원 정도 이탈한 상황입니다. 손절이 필요할지 우리 한선우 위원님과 전략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매수가 부근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걸까요?
지금 매도하기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도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물론 너무나도 뜨겁게 대한고래 관련해서 영일방 관련주였죠. 이렇게 시세몰이를 했던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사실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불안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힘을 못 쓰고 있지만 일주일 전에 저도 한번 이슈를 한번 살펴보니까 포항에 이제 대한고래 시추 보고선 하역에 돌입했다는 소식이에요. 이제 얼마나 가스량이 이제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한번 이슈가 튀겨 올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기다려 오셨는데 지금 10,000원 정도, 내 매수가 대비 10,000원 정도의 하락 구간에서 이렇게 나오기에는 다소 아까운 그런 구간이 될 수 있고요. 물론 매수가까지 올라온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40,000원까지 한번 급하게 올라오는 시대가 좀 있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횡보할 때는 주가가 되게 지루하게 느껴지세요. 근데 딱 우리 시청자분이 보유하신 가격 구간을 보니까 여기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이 구간이네요. 이 구간까지는 한 번쯤 끌어올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요. 43,000원 이상까지 올라오는 시세를 한번 준다라면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달에서 2달 이내에 올라올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때 비중을 줄이시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많이 해서 속상하실 텐데 지금 자리보다는 그래도 한 차례 반등을 기다리면서 40,000원에서 43,000원 부근에서의 비중 축소 의견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또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덕분에 개별 종목들에 있어서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었는데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두 위원님의 선호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정리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는 시장에서의 주인공들을 찾아봐야겠죠. 매일 다양한 뉴스들 쏟아지고 변수들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옥석 가리기를 해봐야 될 텐데 과연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종목을 지금 눈여겨보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먼저 우리 한선우 위원님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는 로봇 관련 종목을 좀 준비했습니다. 로봇에서도 이제 의료용 로봇 이쪽을 좀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뭐 사실 재활 로봇 쪽도 많이 다뤘지만 아무래도 고영이 지금 키를 잡고 시장의 의료 로봇 쪽으로 집중도를 몰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물론 고영은 아닙니다. 고영도 아니고 사실 최근에 올라왔던 큐렉소라는 종목도 있어요. 이 두 종목이 아마 시장에서는 가장 유명한 의료용 로봇이라고 좀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미래컴퍼니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 역시 이제 의료용 로봇 레보아이를 최근에 개발을 했고 이거를 또 파라과이에 수출하는 그런 실적을 좀 올리고 있고요. 이 로봇 시장이 매년 11% 정도씩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31년에는 30조 규모의 그런 시장이 전망이 예상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미래컴퍼니가 얼마나 파이를 가져오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슈로는 어쨌든 고영에서 뇌수술 관련 로봇 FD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 그리고 큐렉소에서는 인공관절 로봇, 큐비스 조인트라는 이 제품을 가지고 인도랑 해외에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는데 여기에 조금 가려져 있는 종목이 미래컴퍼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가격 주가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안 올라온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시세몰이를 상승으로 확실히 바꾸면서 이게 일봉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은 구간이라는 걸 체크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속해서 저항을 받고 빠지던 자리에서 주가가 골든 크로스를 만들면서 어느 정도 추세를 상방으로 좀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미래컴퍼니가 완전히 로봇 회사는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 회사였다가 또 2차 전지 관련 이렇게 사업성을 계속해서 좀 바꿔가는 좀 그러한 회사인데요. 사실 제가 이 미래가 붙은 회사명은 좀 재미있게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최근에 공략했던 미래반도체도 제가 반도체에서 좀 재미난 그런 시세를 만들 거라고 말씀드리고 한 30% 정도 급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컴퍼니는 물론 최근에 올라온 시세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추세를 지금 돌려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의료용 로봇 관련해서는 아직도 고영, 큐렉소, 미래컴퍼니 이 세 종목은 충분히 추가적인 강세가 좀 예상이 되고요.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1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선우 위원님께서 오늘 정말 일관되게 로봇 쪽에 있어서의 관심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미래컴퍼니 분석 도와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또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도영 위원님의 종목 이야기도 챙겨봐야겠죠.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은 우주항공에서 갖고 왔습니다. 오. 네, 좀 핫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가지고 왔고요. 그 안에서 이제 이노스페이스라고 하는 회사의 좀 집중도를 높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2일 날 이제 신규 상장을 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났죠. 이제 6개월 보호예수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올해 3월 달에 첫 번째 상업 발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 첫 번째 상업 발사가 첫 번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주목도를 높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앨런 머스크는 계속해서 투더문 이제 화성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앨런 머스크와 트럼프 둘이서 합심적으로 이제 전략적인 측면을 좀 보여주고 있는 타이밍이죠. 이 3월 달에 첫 번째 상업 발사에 성공적인 측면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매출적인 가이던스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3월 달 발사가 실패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재발사 일정을 7월 달로 지금 장소에 대한 것까지 확정이 완료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올해 영업이익에 대한 흑자 전환까지 기대감을 높인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현재 자리는 모든 이평선들이 수렴에 있는 그런 구간에서 이제 저번 주 금요일이죠. 공시에 대한 것, 수주 공시에 대한 것도 발표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주항공, 특히 이제 국내 발사체에서 탑픽인 기업에 대한 흐름까지 감안도를 높인다라고 한다면 저는 전 고점 부근까지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에 약간 무게감을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 가격 25,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8,300원 60선에 대한 지지까지 확인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이 흑자 전환까지 기대가 된다. 이노스페이스 들어봤으니까요.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하시면서 또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두 위원님의 선호주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휴 마지막 날 이렇게 애써서 시간 냈는데 50분 방송 시간 짧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무료 공개 방송 당연히 예정이 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 한선호 위원님께서는 어떤 내용 다뤄주실까요? 제가 머니투데이에 처음 왔을 때 이제 4년 12월이었죠. 그때 로봇 관련 종목들을 언급드리면서 정말 폭발적인 수익 랠리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다시 로봇주를 꺼내왔다라는 건 정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로봇 기업들,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정말 대기업에서 군침을 흘리고 있는 이런 중소형 로봇 회사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련해서 조금 더 정리를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제가 우주항공 관련해서 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첨단 전력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로봇과 우주항공 테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드릴 예정이니까 내일 우리나라 시장 개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이제 긴 휴장을 끝내고 개장에 앞서서 전략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김도영 위원님께서도 공개 방송 진행해 주실 예정인데 공개 방송에서 어떤 내용 다뤄주실까요? 이제 성장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이제 국내에서 가장 성장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조선 그리고 방산 이런 기업들에 대한 우상향 포인트에 지금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차트 하나만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5만 원대 초반에 안내를 드렸던 MNC 솔루션이 저번 주 금요일 날 굉장히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6만 원 돌파에 대한 자리까지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MNC 솔루션이 방산 관련해서 국내 이제 그 부품에 대한 마켓 쉐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5만 원대 초반에서 공략을 하면서 6만 원까지 지켜보시자라고 안내를 드린 종목이죠. 이후에 대한 전략적인 포인트까지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잡아드릴 예정이고요. 또 전력에서 LS 일렉트릭에 대한 것도 이제 20만 원대 초반에 대한 공략과 24만 원 목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LS 일렉트릭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까지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안내 드리면서 이제 1월 달에 대한 마무리 그리고 2월 달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 또 이 MNC 솔루션이 굉장히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요. 추가적인 전략 그리고 이 한 달을 마무리하기 앞서서 다음 2월장을 맞이하기 앞서서 시장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이어지는 공개 방송도 놓치지 마시고 우리 두 위원님들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다양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죠. FOMC에서는 뭐 금리를 동결했다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딥시크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출렁이고 우리 국내 증시 과연 금요일장 어떻게 문을 열게 될지 걱정도 고민도 많이 깊어지는 것 같은데 내일장에서도 우리 MTN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